창밖으로 낙엽이 천천히 떨어집니다. 한 입 한 입 나무는 자신의 일부를 땅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비움 속에서 겨울을 견디고 봄에 다시 싹을 틔웁니다. 나무는 놓아야 할 때를 압니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전반기는 대부분 얻는 시기였습니다. 학위를 얻고 직업을 얻고 배우자를 만나고 자식을 낳고 집을 사고 명함에 들어갈 직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채우고 또 채웠습니다. 마치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우리는 두 손 가득 무언가를 움켜쥐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60대에 접어들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토록 애써 얻은 것들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자식에게 쏟은 헌신이 보답받지 못한다는 허탈함, 평생 모은 재산이 주는 불안감, 과거의 명예와 지위가 더 이상 의미 없다는 공허함, 그리고 의무감으로만 유지되는 인간관계들. 이 모든 것이 어느 순간 짐이 됩니다. 인생의 후반기는 놓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놓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움켜쥐라고 지키라고 더 얻으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쥐고 있습니다. 손에 쥔 것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데도 우리는 놓을 줄 모릅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놓는다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놓는다는 것은 비로소 진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도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무겁게 느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무게가 무엇인지 이름 붙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제 그것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2000년 전 장자라는 현인이 대나무 숲 어디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비우라. 비워야 채워진다. 쥐고 있으면 받을 수 없다. 그는 이것을 심재라고 불렀습니다. 마음의 재개, 마음을 깨끗이 비우는 일. 60대 이후의 인생은 바로 이 비움의 예술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장자의 철학 속에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장자는 기원전 4세기 중국 전국시대에 살았던 사상가입니다. 그는 벼슬도 마다하고 명예도 거부하며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왕이 그를 불러 제상 자리를 제안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사상에 올라갈 거북이가 되느니 진흙탕에서 꼬리를 끌며 사는 거북이가 낫습니다. 장자가 본 세상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명예와 이익을 짊어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등에 산을 짊어진 것처럼 사람들은 무거운 집착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의를 이야기했습니다. 무의. 억지로 하지 않음. 자연스러움.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위적인 집착과 강요를 버리고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물이 흐르듯 바람이 부는 듯 나무가 자라듯. 장자는 또 심재를 말했습니다. 심재 마음의 재개. 재개란 제사 전에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의식입니다. 장자는 이것을 일상의 철학으로 가져왔습니다. 매일매일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하라고 했습니다.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마음으로 듣지 말고 기운으로 들어라. 귀는 소리에 그치고 마음은 상에 그친다. 오직 기운만이 텅 빈 곳에 응한다. 돈은 텅 빈 곳에 모인다. 텅 빔 그것이 심재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나라는 프레임, 내 생각이라는 틀,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봅니다. 그 렌즈는 너무 많은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 미래의 불안, 타인의 평가, 사회적 기준. 장자는 말합니다. 그 렌즈를 닦아내라고. 아니, 아예 렌즈를 벗어던지라고. 마음을 비우면 비로소 있는 그대로가 보입니다. 자식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가 진짜 원하는 삶을. 돈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불안의 상징이 아니라 그저 도구일 뿐임을. 나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상실이 아니라 성숙의 계절임을. 장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예와 이익은 몸의 족쇄다. 버리지 못하면 평생 끌려다닌다. 당신은 지금 무엇에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60대 이후에 놓아야 하는 것들 짐을 내려놓는 순간 날개가 돋는다. 1. 부모 역할의 강박. 60대가 되어도 여전히 부모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자식이 이미 40대, 50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걱정하고 챙기고 조언하고 때로는 간섭하고 계신가요? 그들의 결혼생활, 육아, 직장생활, 경제 문제가 여전히 당신의 일처럼 느껴지나요? 이것은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집착입니다. 부모 역할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면 부모는 관리자에서 조언자로 물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60대가 되면 조언자에서 친구로 한 발 더 물러서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자식이 자립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유로워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 역할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당신의 정체성은 여전히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장자라면 이렇게 물을 겁니다. 당신은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식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사랑하는 겁니까?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아들의 사업에 계속 관여했습니다.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아들은 점점 지쳐갔고 아버지는 점점 서운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혼자 해볼게요. 아버지는 상처받았습니다.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더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간섭 때문에 피했다면 이제는 그리움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도 자유로워졌습니다. 아들의 문제가 더 이상 자신의 문제가 아니자 밤에 잠도 더 잘 오고 낮에는 오랜만에 취미생활도 할 수 있었습니다. 역할을 내려놓았더니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하는 마음.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이 말을 마음속으로 해본 적 있으신가요? 평생 헌신했습니다. 좋은 교육, 결혼 자금, 집 장만 도움. 수십 년을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생각보다 자주 오지 않습니다. 전화도 뜸합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며 짧게 들렀다 갑니다. 그때 느껴지는 감정. 서운함, 배신감, 허무함.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장자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은 과일나무입니까? 거래업자입니까? 과일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가 떨어져 나가도 나무는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열매에게 너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햇빛과 물을 썼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래업자는 다릅니다. 주고받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면 너도 이만큼 돌려줘야 합니다. 부모가 거래업자가 되는 순간 사랑은 빛이 됩니다. 기대는 독입니다. 천천히 조용히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기대는 사랑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고 기대는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에게 기대하는 대신 자식을 축복하십시오. 자주 와야 해가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를. 나를 돌봐줘야 해가 아니라 내 인생을 잘 살아가렴.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딸이 해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서운했습니다. 전화해도 바쁘다고 짧게 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딸을 키운 건 내 곁에 묶어두려고가 아니었어. 날아가라고 자유롭게 살라고였지. 그 후로 어머니는 달라졌습니다. 전화할 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엄마는 괜찮아. 너 거기서 잘 지내고 있다는 게 행복해라고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딸의 전화가 잦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짐을 내려놓자 딸도 마음이 가벼워졌던 겁니다. 3. 돈과 재산에 대한 걱정. 평생 모았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껴 쓰고 저축했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그런데 60대가 되어보니 이상합니다. 돈은 있는데 쓰지 못합니다. 나중에 병원비 들 수도 있어. 자식이 힘들어하면 도와줘야지.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닙니다.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물을 쌓는 것은 근심을 쌓는 것이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돈에 대한 태도가 문제입니다. 돈을 수단으로 보는가, 목적으로 보는가. 돈은 삶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돈을 위해 삽니다. 삶과 돈의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얼마가 있어야 안심할 수 있습니까? 10억? 20억? 50억? 그 어떤 액수를 답해도 그 금액에 도달하면 또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합니다. 마음이 풍요로우면 조금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쓰지 못했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강박, 병원비가 걱정된다는 불안, 주식이 떨어질까 하는 두려움. 매일 계좌를 확인하고 뉴스를 보고 잠을 설쳤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친구도 평생 아끼고 모았습니다. 하지만 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뭘 위해 아끼고 있는 거지? 그 후로 그는 달라졌습니다. 여행도 다녔습니다. 좋아하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자식에게 필요한 만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쓰기 시작하니 돈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었습니다. 돈이 줄어서가 아니라 돈에 대한 집착이 줄어서였습니다. 4. 과거의 직업적 명예. 나는 과장이었어, 나는 교수였어, 나는 사장이었어. 과거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정체성을 붙잡고 계신가요?
퇴직 후에도 명함을 지갑에 넣고 다니시나요? 모임에서 과거 이야기만 하시나요? 후배들이 예전처럼 대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시나요? 명예는 시간이 지나면 바래집니다. 그것은 원래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역할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역할이 끝나면 명예도 따라 떠납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이름은 실체의 손님이다. 이름 직함 지위는 당신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한 전직 교수가 있었습니다. 정년 퇴임 후에도 여전히 교수님으로 불리고 싶어 했습니다. 학교 근처 카페에 자주 가서 제자들이 인사하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그는 외롭고 무시당한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완전히 다른 동네의 작은 도서관에 갔습니다. 거기엔 그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한 명의 노인이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교수답게 행동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권위 있게 말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책을 읽고 커피를 마시고 옆자리 노인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알았습니다. 그가 그리워한 것은 명예가 아니라 인정받는 느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인정은 타인에게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와야 한다는 것을. 억지로 유지하는 인간관계. 그냥 알고 지낸 지 오래됐으니까. 의리상 끊을 수가 없어. 뭐라고 생각할까봐. 60대가 되면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친구가 많지 않다는 것을. 대부분은 관계의 관성으로 유지되는 것들입니다. 옛날 직장 동료들과의 정기 모임. 가면 피곤하고 돌아오면 후회됩니다. 하지만 계속 갑니다. 학창시절 친구들과의 만남.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저 과거 이야기만 반복됩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런 관계들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까? 묶어둡니까? 장자는 쓸모없음의 쓸모를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쓸데없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평생 모임과 동호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사람 만나는 걸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60대 중반을 넘기면서 변화가 왔습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고 모임 후엔 이틀은 피곤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나갔습니다. 안 나가면 소외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몸이 아파서 한 달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보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였고 사람들도 각자 잘 지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돌아간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슬픈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다는 것을. 그 후로 그녀는 선택적으로 만났습니다.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만. 관계의 수는 줄었지만 질은 깊어졌습니다. 실존적 질문,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잠시 이 글을 읽는 것을 멈추고 눈을 감아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즉답하지 못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입니까?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타인이 원하는 삶을 대신 살아왔습니까? 60대는 이 질문과 마주할 나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할 이유가 줄어들었습니다. 자식은 컸고 직장에서는 은퇴했고 사회적 의무도 많이 덜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 것입니까?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다. 나그네가 여간에서 짐을 계속 짊어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가? 당신이 짊어진 짐을 살펴보십시오. 이 무게는 어디서 온 것인가? 부모의 기대, 사회적 성공의 기준, 체면과 자존심,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 대부분의 짐은 우리가 스스로 짊어진 것입니다. 누가 강제로 지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스스로 짊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어야 합니다. 그것은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인가? 자식이 명문대를 나와야 한다는 강박 정말 필요했습니까? 큰 집에 살아야 한다는 욕망 정말 당신의 것이었습니까?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한다는 야망 정말 당신이 원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당신이 살아온 사회가 주입한 가치였습니까?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평생 성공을 위해 달렸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직급, 넓은 집, 좋은 차. 모두 이렇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어 뒤돌아보니 이상했습니다. 행복했던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성공의 순간순간은 기억나는데 그 순간 진짜 행복했는지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삶을 산 거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의 기대, 어머니의 바람, 사회적 잣대를 살아온 것이라는 것을.
정작 자신이 정말 원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한 번도 진지하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그 첫걸음은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장자의 가벼워질수록 멀리 날 수 있다 철학. 장자의 책 장자 첫 장에는 소유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유롭게 노니는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곤이라는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는 몇 천이나 되는 거대한 물고기입니다. 어느 날 이 물고기가 변합니다. 대붕이라는 새가 됩니다. 대붕의 등은 몇 천리나 되고 날개를 펴면 하늘을 가립니다. 대붕은 날아오릅니다. 9만 리 높이까지. 그리고 자유롭게 남쪽 바다로 날아갑니다. 장자는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작은 새들이 대붕을 보고 비웃습니다. 저게 뭐하러 저렇게 높이 올라가? 우리는 나무에서 나무로 날아다니면 되는데. 작은 새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붕이 왜 9만 리나 올라가는지. 그것은 높이 올라가야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높이 올라가려면 가벼워야 합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발밑만 본다. 마음이 가벼우면 하늘을 본다. 우리는 대부분 작은 새처럼 삽니다. 나무에서 나무로, 오늘에서 내일로, 이 문제에서 저 문제로. 시야가 좁습니다. 집착이 많기 때문입니다. 집착은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은 우리를 계좌 숫자에 묶어둡니다. 명예에 대한 집착은 우리를 타인의 평가에 묶어둡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은 우리를 불안과 걱정에 묶어둡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은 우리를 후회와 아쉬움에 묶어둡니다. 미래에 대한 집착은 우리를 두려움에 묶어둡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놓아라. 가벼워져라. 그러면 날 수 있다. 대붕처럼 높이 올라가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발밑에 작은 문제들이 작게 보입니다. 넓은 시야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한 노인이 산에 올랐습니다. 평지에서는 앞만 보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산 정상에 오르자 길이 보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길이 있는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집착 속에 있을 때는 앞만 보입니다. 급하고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고 높이 올라가면 전체가 보입니다. 내 인생이 어떤 여정이었는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60대 이후의 인생은 이 높이를 얻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높이를 얻으려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벼워지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날 수 있습니다. 나이 듦을 상실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음을 잃고 건강을 잃고 역할을 잃고 미래를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다르게 봤습니다. 나이 듦은 가벼워지는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짊어져야 할 것이 많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고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하고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무겁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무게입니다. 60대가 되면 그 무게를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식은 독립했습니다. 더 이상 부양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했습니다. 더 이상 실적을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적 기대도 줄었습니다. 더 이상 성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벼워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내려놓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비움은 소멸이 아닙니다. 비움은 재탄생입니다. 컵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가득 찬 컵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음료를 담으려면 먼저 물을 비워야 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집착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새로운 행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식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원하는 자식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삶이.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돈이 주지 못하는 행복이 보입니다. 관계, 자연, 예술, 조용한 아침의 평화. 명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진짜 나 자신이 보입니다. 역할이 아닌 본질로서의 나.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현재가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 숨쉬고 있는 이 순간의 기적. 미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불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평온이 옵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은 움직이되 마음은 고요하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60대 이후 인생은 이 자유를 배우는 여행입니다. 움직임 속의 고요, 변화 속의 평온, 상실 속의 충만. 역설적이지만 비움을 통해 채워집니다. 실천법 제시 마음 비우기의 구체적 방법. 철학은 아름답지만 실천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비울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봅시다. 1. 마음 비우기 연습 명상과 호흡. 하루 10분 조용히 앉으십시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생각이 떠오르면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나가게 두십시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도 마음을 지나가게 하십시오. 처음엔 어렵습니다. 머릿속이 시끄럽습니다. 온갖 생각이 밀려듭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계속하십시오. 하루 10분씩 한 달만 계속하면 변화를 느낄 겁니다. 마음이 조금 더 고요해집니다. 작은 일에 덜 흔들립니다. 집착 내려놓기, 하나씩 손을 떼기. 한꺼번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이번 주에는 자식에게 하루 연락 안 하기.